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다 얘기를 하세요. 상위 1%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서 안 보려고 했는데 봤다. 이게 뻥이죠. 상위 1% 때문에 책을 본 거죠. 그게 정서예요. 정서에서 쭉 가는 게 진짜 에너지가 되는데 보통은 정서를 활용을 반대로 해요. 부정적인 정서로. 특히 부모님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활용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과 조시준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육아빠 캐릭터로 대한민국의 육아하는 아빠 붐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총 강연, 저서 등을 통해서 부모가 처음인 부모들에게 완전 하이퍼리얼리즘, 부모 코칭을 해주시면서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신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공부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 너머에 있는 공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좀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귀한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메모 준비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주로 육아서나 아니면 부모 심리 코칭서 이런 걸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처음으로 공부라는 주제를 꺼내셨어요. 네. 혹시 그런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진료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공부와 관련된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시준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지금 2학년이시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이제 2학년이 된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교육열이 높고 학생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맞죠. 저는 또 부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계속 이제 묵혀두다가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치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대치동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공부로 고민하는 것과 공부 정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많은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카페도 자주 가거든요. 네. 카페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가 달라요. 혹시 대치동 학원가 가보셨? 저는 고3 때 저도 고3 때 한번 계속 있었는데 학생들은 괜찮아요. 저도 학생들 항상 보면 항상 밝고 지금처럼 고등학교 때도 밝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그 설명회를 이제 하면 저희 딱 병원 건물이 학원이 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층부터 분위기가 냉랭하죠. 네. 너무 무서워요. 표정도 무섭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또 되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원을 갈 때 지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데 둘 다 학원도 좀 가보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학원 갈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오버랩이 되면서 공부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이제 공부 정서 이런 식으로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공부랑 정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의 흐름이 예전에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눌러야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그러기를 은근히 권유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내 감정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좀 약간 민폐 느낌으로 가져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요. 요즘에도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고 공부를 해서 꿈꾸는 S대에 들어가도 아마 지금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입시까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와요. 청소년기에 억압했던 게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좀 되고 내가 직접 내 삶을 주도해보고 하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좀 내가 주도했던 삶이 아닌 것 같아. 특히나 지금 내가 다니는 이 학교 이과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말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고요. 그 마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거부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뒤도 못 돌아보게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뭐 잠깐 휴학하고 고민할 수도 있죠. 근데 휴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해서 나는 뒤를 안 돌아볼 거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뭔가 자퇴를 휴학이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운데 좀 휴학이 자퇴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아깝긴 하지.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선택인가? 아니겠죠. 악에 바친 그런 느낌. 맞아요. 악에 바친 느낌이라서 진짜 자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반대되는 거를 선택할 뿐. 그거는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우울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제목은 상위 1%의 비밀은 공부정서에 있습니다 하면은 왠지 공부정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상위 1% S대를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억울하고요. 네. 물론 짧게 봤을 때도 입시에도 도움이 돼요. 너무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상위 1% 분들을 앞에 두고 근데 저도 상위 1%였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렸던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와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정서들을 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다루고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전까지는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부하는데 정서가 방해되니까 아이의 마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갑자기 이제 약간 강한 멘탈을 막 주입시키면서 쓸데없는 걱정이나 감정들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억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자아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형성하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그런 분위기를 흡수해요. 아 그런 거구나. 청소년기에 잘 억압해서 입시에 성공하면 나중에 또 터져도 문제긴 하지만 더 힘든 거는 초, 중 억압하다가 고등학교 때 터지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그때는 실수 한 번만 해도 완전 결과가 안 좋아지는 시기. 그쵸. 한 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이 시험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고등학교는. 물론 공부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예체능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서라는 거를 오히려 활용하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방식으로 억압한다는 건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저리 가 있어.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앤데 얘가 나중에 이게 막 포탄처럼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서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서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의욕이 되기도 하고 자기주도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 관리하면은 그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재능을 못 살리게 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을 이제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 감정을 잘 써라. 사실은 정서라는 단어가 되게 담고 있는 분야도 많잖아요. 네. 정서라는 단어 안에 이제 공부 정서가 있는 건데 선생님은 딱 공부 정서 하나뿐이 아니라 그냥 정서 자체가 잘 형성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하고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다 얘기를 하세요. 상위 1%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네. 봤다. 이게 뻥이죠. 상위 1% 때문에 책을 본 거죠. 그게 정서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생각하고 다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상위 1% 빼고 공부 빼고 책이 이름이 정서야. 싫어 너무 싫어. 싫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머리로는 좋을 것 같아. 근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거는 정서예요. 감정. 내가 이 안에서 감정들을 느끼고 이 감정을 처리하고 잘 처리하면 오히려 또 다른 동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서에 의해서 쭉 가는 게 진짜 에너지가 되는데 보통은 정서를 활용을 반대로 해요. 부정적인 정서로. 특히 부모님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활용할까요?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너무 중요한 거. 네. 예전에 맞췄던 건데 왜 틀렸냐 뭐 이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네. 제일 많이 이제 학생분들한테 듣는 인생 명제가 공부 못하면 인생 망친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 대놓고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놓고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그걸 습득해서 불안함이 올라와요. 내 인생 중요한 인생 망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거. 이것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불안이라는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너지? 없는 거보다는 안전할 정도로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긴장감이 없어진다라고 좀 그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지 적당하면은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고 그래서 불안이 너무 낮으면 시험 전날 자는 거고 불안이 적당하면은 적당히 공부하고 자고 잘 보는 거고 불안이 너무 많으면 밤 꼴딱 새서 시험 망하는 거고
적당하면 좋은데 적당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맞아요. 특히나 정서 관련해서는 적당하지 못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아이의 불안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과열시켜서 공부를 하게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인생 망할 것 같은 불안 실제로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못 보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학생 때. 이제 뭐 나오다가 평소보다 못 나왔을 때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떡하지 떨어졌네. 뭐 다음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다음엔 잘 보겠지보다 이전에 잘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 번 망하면 항상 머리에 드는 생각은 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가 먼저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불안해. 그러면 생각을 조정해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맞아요. 그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조정하는 이유가 내가 너무 불안할 때는 최악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은근히 최악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의 안심이지 최악의 걱정을 이미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계속 언발에 오줌 누기 격으로 악순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거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번에 맞췄던 건데 왜 또 틀렸냐. 네, 이거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 사람은 수치심이 들면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수치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공부를 하게끔. 근데 이게 불안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자극해서 만약에 공부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입시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고. 팍 터지거나 안 터져도 문제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대학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자기 꿈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기 위한 에너지는 불안과 수치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우울증이 오거나 불안장애 오거나 예. 그런 프로세스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서 정서를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적당하게. 그럼 이렇게 정서의 중요성, 뭐 정서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써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럼 이제 진짜로 내 아이한테 건강하고 이런 좋은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쫙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입시에 꼴이 날 것인가. 근데 이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감정을 억지로 개조할 수 없어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해줄 거는 자녀들이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공부하면서 경험되는 감정들을 스스로 잘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이해하게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 저도 있었어요. 라이벌 친구였어. 또는 나보다 좀 못했던 애야.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나보다 잘 봤어. 어때요? 아 뭔가 짜증나죠. 지금 짜증나면 그 친구한테 나 짜증나. 너 나보다 잘 봤어.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왜 못해요? 쪼잔해 보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내가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작은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쿨한 사람이 되니까 너 내려가. 감정이 그런다고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죠. 숨는 척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친구 앞에서 괜히 탁 치고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사람을 움직여요. 친구가 나보다 잘 봐서 질투가 나든 시기가 나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그런 감정이 이미 있는 건데 그거를 억누르기보다는 아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면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하수처리장 처리가 돼서 친구를 보더라도 그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감정을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못하는 분위기. 근데 최소한 집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우리 아이를 되게 잘 이렇게 백업해주고 싶고 지지해주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주고 싶지만 받아줬다가 큰일 날까봐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해. 공부하기 싫어해. 또 학원 가기 싫어해. 막 이런 불안 같은 게 막 올라올 때 그렇겠구나. 그렇겠다. 이런 식으로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이. 그냥 튀어나와요. 진짜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럴까봐? 라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혹시 제 2의 인생인가요? 부모를 해보셨나? 그래서 못해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오히려 여기서 마음이 해결되기 때문에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이 행동에 영향 미칠까봐 그 마음을 안 들어주고 자꾸 나도 모른 척하고 서로 외면하는 분위기가 되면 겉으로는 평화,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꿈틀꿈틀.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준다가 아니라 아이한테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감정들을 잘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주기. 있는 그대로 듣고 그냥 내가 잘 이해만 해도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받아요. 오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듣지는 않고 공감은 해줘야 되니까 그랬구나 괜찮아. 근데 제가 제일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 모르겠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한다. 진짜 스마트 하신다. 이거 대본인가요? 기업 본 것 같은데. 아 제 인생이지 맞아. 네. 그거 말고는 우리 엄마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렇네요. 네, 시험 만약에 못 보고 왔어요. 괜찮아.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 나는 헷갈려요.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괜찮다고 말하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벽이 생기는 거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영상 보시다가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맞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이나. 맞아요. 그래서 1단계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 들어보겠다. 이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왜 얘기를 안 해요? 난 들을 건데 왜 얘기 안 할까요? 들을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분위기는 이미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얘기만 하면 어떻게 흘러가요 얘기가. 어쨌든 공부 쪽으로 흘러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손해야.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승리죠. 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기를 해야지 내 안에 있던 게 나와서 스스로 인식이 돼요. 아까 끈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나오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속에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게 나는 애매하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무슨 생각하나? 내 속에 뭐가 있나?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믿는 사람한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공감의 자세로 무슨 얘기를 했든지 들어줬었을 때 자유롭게 얘기가 나가고 그러면서 내 감정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이미 지금까지 그런 경험치가 아이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들을게요. 지금부터 들을게요. 그래서 그럼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들으려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애가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하셨죠. 공부 쪽으로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철저히 100% 숨겨요? 아니죠. 간을 봐요. 청소년기에는 희망 고문을 해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꿈이 있거나 또는 어떤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의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기분 좋을 때 한번 슬쩍 그런 희망 고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기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녀가 얘기했었을 때 내가 열심히 듣는 거가 되게 중요한 기회인데 그때 자녀들이 무슨 얘기할까요? 공부 얘기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하거나 뭐옷 같은 거 산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런 쓸데없는 부모 기준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순간이 엄청 중요한 기회예요. 내가 예전에 못 들었던 하지만 이제 듣고 싶은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근데 부모님들 그 순간을 견딜까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을 거죠. 네, 못 견뎌요. 부모님들은 쓸데없는 얘기 듣기 싫고 공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게임 얘기나 막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들어주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모님들 걱정은 이거죠. 애가 계속 그것만 하면 어떡하고 학원 숙제나 본인이 해야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 당연히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고 어떠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방송에서 부모님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글쎄, 저는